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학술 행사 3 국제 공예 콜로키움 사회를 맡게 된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획위원장 박남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국제 공예 콜로키움은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세 번째 학술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비엔날레 주제인 공생의 도구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연구, 발표, 토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전시와 학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공예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3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로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토론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구성으로는 세션 1, 공생사회 돌봄, 세션 2, 공예가치 공유, 세션 3 공예도시 재생으로 주제를 정하고 총 8분의 국내외 연사를 모십니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사전 녹화를 통해 준비되고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편집 영상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온라인 전시 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션 세 번째 공예 도시 재생입니다. 공예가 지닌 힘을 통해서 재생을 실천하고 있는 세계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핀란드의 사례입니다. 피스카스 마을,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공예의 마을이 되기까지입니다. 피스카스 마을은 핀란드어로 어부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작은 호수 마을로 경제적으로 쇠락해가는 마을에 1990년대 중반부터 예술가와 디자이너, 공예가들이 거주하면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전시와 판매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는 곳입니다. 발표자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줌으로 연결된 발제자와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의 주제 토론이 이어집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피스카스 마을,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공예의 마을이 되기까지의 발제자,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핀란드 쿰 미술관의 카린 위드나스 관장님이십니다. 카린 위드나스 관장님은 핀란드의 도예가입니다. 피스카스 마을의 디자이너와 예술가 협동조합인 오노마 및 핀란드 도자기 그룹 쿠시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다수의 전시를 개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병행하여 다양한 전시 기획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카린 위드나스님과 토론을 해주실 임미선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임미석 감독님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거쳐 세계 도자 비엔날레 총괄 큐레이터, 한불 수교 130주년 한국 현대 공예전 전시 감독, 미넨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한국 공예 디자인전 전시 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공예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본 전시 및 학술 행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이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카린 위드나스 관장님으로부터 피스카스 마을,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공예의 마을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발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스카스 마을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발표가 한국인 친구분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문화, 예술, 디자인, 공예 그리고 음식까지 모두 제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립습니다. 이제 피스카스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협동조합 오노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스카스 마을은요,
핀란드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2.5마일 떨어져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핀란드의 수도 도시죠. 헬싱키가 있습니다. 차로 1시간만 조금 더 달리면 피스카스 마을에서 헬싱키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1600년대 이후로 피스카스 마을이 이름이 피스카스라고 붙었습니다. 이 피스카스는 어부란 뜻인데요. 이 아름다운 데겔스의 호수 지역의 옆에서 어부가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살았던 호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숲입니다. 블루베리가 자라고 리건베리가 자라고 버섯이 여름에 많이 자라는 피스카스의 숲입니다. 피스카스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저희가 스키 그리고 스케이트를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탈 수 있습니다. 겨울에 스키를 하고 스케이트를 하고 얼음 낚시를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겨울에 얼음 낚시는 아주 인기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핀란드는요, 스웨덴의 지배를 1600년대 초에 받았었습니다. 스웨덴은 철강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국가였는데요.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숲과 호수가 많은 곳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스웨덴에서 철강이 핀란드로 많이 이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을 만드는데 목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갱이라던가 아니면 철제 바퀴라던가 아니면 못이라던가 이런 철로 만든 것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제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옛날 저희 마을에서 생산했던 식기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00년대 커틀러리의 사진인데요. 이 피스카스 마을에서 1900년대는 커틀러리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래된 대장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사실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스카스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증기 엔진입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증기 엔진이 바로 피스카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철 작업하는 사진이고요. 1700년대부터 해서 철근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더해서 구리광 또 생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오리에르비 광산에서 구리를 만들어서 구리광을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 이후로 피스카스 마을에서 계속해서 철근과 구리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부터 본 율링 가문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본 율링 가문이 피스카스 마을에 시설을 사고 마을에 집을 사면서 철근을 만드는데 생산이 주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계속해서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하는 용품으로는 가위 그리고 칼, 포크가 있었습니다. 피스카스 마을에 이렇게 시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고요. 핀란드에서 증기 기관이 처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830년대요. 그 이후로 핀란드에서 혁신에 만든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회적 개혁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제철소 마을에는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또 병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철소 마을에서 자체 학교와 병원을 세우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모두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오랜 옛날에 과거에
옛날에 사용했던 시계탑입니다. 지금 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기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칼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칼을 만드는 공장이었지만 오늘날은요. 프레스맨의 공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헛간입니다. 이 마을에서 농업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피스카스 마을에는 농업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도 모두 마을에서 잘 돌보아주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농작물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저희 또 마을에서는 쟁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쟁기 디자인으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많은 양질의 제품 만들기 시작하면서 피스카스 마을이 양질의 제품을 뜻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피스카스 마을에 오시면은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 자체에서 주민과 근로자들을 잘 케어하는 좋은 환경을 구축한 마을이었습니다. 구리 대장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 대장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병원 그리고 저희 전시를 위한 쇼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리 캔들 홀더와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근로자들이 피스카스에서 만든 동전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필요한 걸 살 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피스카스 사무실은 여전히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스카스 회사의 메인 사무소는 당연히 헬싱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나무 건물 옆에 있는 작은 빌딩은 매 토요일마다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던 공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보시는 건물이 피스카스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여러 가지 파티라던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에서 사는 근로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행사였죠.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행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엔지니어링 작업이 그때 당시 사용이 되었던 공간이고 작업으로 사용이 되었던 공간이고 오늘날은 가구 제작자들이 공방으로 이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 사용되던 공장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죠? 타일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맨션입니다. 피스카스 회사가 사용했던 맨션이고요.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이 소유주들이 이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여인숙입니다. 1836년부터 사용이 되었고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호텔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이 건물이 사용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피스카스 회사는 이제 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헬싱키 증권거래소에
1883년에 유한 회사가 된 뒤 1915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스커스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1930년대 주식시장이 폭락이 되면서 피스커스 마을의 확장세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되어서야 피스커스의 경영진이 기업의 구조를 바꾸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려는 결정을 세웠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피스커스 가위입니다. 이 손잡이가 주황색인 이 가위는요, 피스커스에서 많이 생산하는 가위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가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려진 나머지 가위 가져와라는 말 대신에 피스커스 가져와라는 말을 해도 통용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손잡이가 오렌지색인 거는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이 손잡이를 만들 때 기계 옆에 오렌지 색깔 캐스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뭘로 할까라고 투표를 한 가운데 직원들이 오렌지색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투표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손잡이가 주황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스커스 마을에서는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생산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생산 시설이 핀란드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살고 있던 직원이라던가 근로자들이 이제 일감이 없어져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스커스 마을이 비게 되었죠. 그러면서 1980년대 초까지 마을의 작업 공간이라던가 주거 공간이 거의 비게 되고 소위 마을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스커스 마을에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잉그마르 린드버그 피스커스 회사의 부사장 덕분입니다. 이 부사장이 마을을 살릴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공예가를 설득해서 마을로 불러서 마을에서 일하게끔 하자라는 생각을 한 건데요. 지금 마을에 많은 공장 시설이 비어 있었고 또 근로자들이 일하던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어졌었던 그 공간이 빈 채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예쁜 저장 공간도 저장할 제품이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가들이라던가 디자이너들이 충분히 이주를 할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땅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공예가, 디자이너들이 마을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리 비르타넨이라는 사람은 가구 제작자 중에 한 명인데요. 피스커스 마을로 이주를 한 초기 공예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가구 제작자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옛날 대장간인데요. 과거 벽돌로 덮여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태계 호텔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피스커스 마을로 이주를 한 초기 아티스트들입니다. 1990년대 초기에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보시면 수쿠바크라던가 수쿠박 씨, 그리고 카리 씨, 세라믹 공예가 등등 많은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피스커스로 이주했던 예술가들은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름 전시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1994년에 처음으로 공동 전시회가 피스커스 마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이주했던 27명의 예술가, 디자이너, 장인들이 전시를 연기로 한 건데요. 이 전시회의 이름을 제1전시회로 붙였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시각예술 그리고 공예 이런 것들을 함께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전시회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대중 그리고 언론이 좋은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후에 또 새로운 신규 전시회를 마을에서 열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리는 전시회는 제1 전시회를 뒤를 이어서 제2 전시회, 제3 전시회 이렇게 계속해서 열리게 되었고 모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전시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2 전시회의 사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리대장간 공간이 이 전시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도 저희 여름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3 전시입니다. 테마는 스토어링, 저장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열린 전시였는데요. 저희가 창고를 모두 다 함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를 했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훌륭한 여름 전시를 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창고가 의미하는 바를 전시에 담아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 아티스트가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제 김치 장독이 있고요. 그리고 와인용 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래된 창고가 너무나 아름다운 전시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매 여름마다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노마 협동조합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96년에 오노마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전시회가 확장이 되면서 피스카스 마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예술가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1996년에 피스카스의 장인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행사라던가 전시회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또 회원들이 만들고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종의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면서도 각자의 일을 회원들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창립 회원이 총 47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조건이 마을에 거주를 하거나 마을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요. 또 공예나 디자인, 시각예술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오노마 상점입니다. 이 오노마 협동조합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피스카스 회사의 부회장이 1996년에 오노마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협동조합의 회원이 공예, 디자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시를 하고 또 제품을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협동조합의 목표였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마케팅 그리고 리테일 채널을 제공하는 판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옛날 있었던 구리대장간에서 있었던 전시입니다. 제4 전시입니다. 1994년 여름 전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년 전시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전시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연중 전시로 확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름 전시의 조직을 하는 준비를 해준 분들은 굉장히 높은 품질과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전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96년에 열렸던 피스카스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국제 전시입니다.
주제는 세라믹스였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에서 온 그리고 또 영국, 미국 등등에서 온 도예 예술가들이 초청받아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창고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전시의 아키텍처는요, 현지 디자이너가 진행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6 전시회 사진입니다. 1999년에 오노마 협동조합 회원들이 했던 전시입니다. 첫 전시는 여름에 열리는 전시로 처음 출발했던 이 전시들은 매번 오노마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5m짜리 야외 전시물입니다. 야외 설치 예술 작품을 보고 계시고요. 헬싱키에서 초청을 받은 작가분이 설치를 해주셨던 작품입니다. 제7 전시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창고에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고 저희가 가끔씩은 구리대장간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7 전시의 경우에는 테마가 호텔이었습니다. 작은 호텔 방을 설계를 해서 전시를 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오프닝입니다. 늘 항상 굉장히 훌륭한 전시 오프닝을 선보여 왔습니다. 연설도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친구분들도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오셔서 연설도 듣고 좋은 오프닝 행사를 보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전시에 오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 훌륭한 행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입니다. 언론에서 저희 피스카스 마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물관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그래서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받곤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96년 스웨덴의 호그나스 박물관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라던가 일본, 멕시코에서도 저희에게 초청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갤러리 화이트블록에서 뉴 앤 클래식스라는 주제로 저희 피스카스 마을이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시뿐만이 아니라 피스카스 마을이라는 현상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서울 그리고 부산의 아름다운 갤러리 4에서 도예 예술과 디자인을 전시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 피스카스 마을의 전문가들은 이 디자인, 공예 그리고 예술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핀란드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대감을 맺고 전시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가 스테이트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상 중의 하나입니다. 핀란드에서 수여되는 가장 큰 상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버스를 타고 다 함께 헬싱키로 가서요. 함께 샴페인 잔을 들며 축하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몇 가지 작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피스카스 마을의 예술가분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노마 상점을 보면요, 저희 피스카스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노마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노마 상점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 이제 전체협동조합을 일컫는 단어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노마 상점은 마을 중심에 있는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피스카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교류 진작입니다. 이 디자인계, 공예계, 아트계에서 정보 교환을 국제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 아티스트도 가능하고요. 또 회원들에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협동조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연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스카스 마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창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 공예가, 비주얼 아티스트, 건축가,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 공연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큐레이터, 프로듀서, 저널리스트, 작가, 그리고 연구자 등등등 모든 분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협동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협동조합은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덕분에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활동은 자발적인 회원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상점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도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팀 정신, 그리고 헌신, 그리고 많은 자발적인 기여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팀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은 오노마의 일에 제안을 한다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개선안을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라는 바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피드백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협동조합 회원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선출된 예술위원회의 위원이 이 협동조합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1996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창립 회원은 4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7명으로 회원수가 늘었습니다. 20개가 각기 다른 20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산업 디자인, 비주얼 아티스트, 가구 제작자, 건축자, 세라미스트, 금 세공인, 그리고 유리 세공인,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직무 예술가, 그리고 배 건축가 등등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도 그리고 필요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수가 이 협동조합이 성장한 것만큼 늘어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만 활발하게 행동한다라는 의견이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 전시도 확장이 되면서 연중 전시로 확대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들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노마 협동조합은 피스카스 회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민간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2013년에 이 위원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오노마 협동조합의 미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오노마 상점, 전시,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하자, 별도 활동으로 만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노마에서는 전시, 그리고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피스카스 외부에서의 전시 활동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점의 수익성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상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오노마 상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제 이 제품이 모두 현지에서 이 마을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 방문객과 다른 고객에게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원의 협동적인 정식, 그리고 자원봉사 정식, 그리고 협력, 그리고 피스카스 회사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저희 핀란드 피스카스 마을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저희의 발전이 또 핀란드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런 접근법을 윈윈 접근법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그리고 오노마 상점이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오노마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디자이너, 유리 직공이 만든 비앙코 블루라던가 유리 디자인 갤러리인 시리우스 갤러리라던가 그리고 또 아우라 그리고 루킨 아우라 6명의 회원이 속한 수공예품 상점도 있고요. 또 골드스미스 디자인인 사리코르피 디자인도 있고요. 또 블랙스미스가 하는 타코파야도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피스카스 마을에서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각자의 사업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피스카스 마을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실력을 갖춘 분들이면서도 저의 공동체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술가 그리고 작업가 분들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리 비르타넨 씨의 작품입니다. 카리 비르타넨은 핀란드에서 손꼽히는 가구 제작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핀란드 서부에서 1993년에 피스카스 마을로 이주를 한 최초의 예술가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카리 씨는 니카리의 설립자이고요. 건축가인 알바 알토 씨와 함께 오스트리아 보트니아에서 살면서 수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993년에는요. 시오 가구 디자이너상을 받았습니다. 카리 씨가 디자인하고 제작한 과일 그릇이 있는데요. 이 과일 그릇은 뉴욕 현대미술관의 연구소장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요. 프로 핀란디아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니카리 회사와 우드노트 회사가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업부를 합병을 해서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요한나 부오리오 씨가 이 두 개 회사의 CEO로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카리 씨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니카리의 프로덕션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구 제작가 분들은 제 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해드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안트레이 하티카이넨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올해의 젊은 디자이너로 선정된
젊은 가구 제작자입니다. 굉장히 고품질의 미적으로 세련된 가구를 만들고 계십니다. 수집할 가치가 있는 조각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트레이 씨가 만든 조각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직물 예술가도 당연히 피스카스 마을에 있습니다. 소일리 씨를 소개드리자면요. 소일리 씨는 자연에서 발견한 재료를 사용하는 섬유 예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추출한 인피와 구리 실을 결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1전시회에서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밀라 모버그 씨도 있습니다. 유리 디자이너고요. 이 유리의 특성이 강조되는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유리에 담긴 색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예쁘게 빛납니다. 이 빛은 새로운 차원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카밀라에게 있어서 품질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최근 카밀라 씨의 유리 디자인을 보면요. 핀란드 군도에서 얻은 자연석과 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쿰 박물관에서 제 박물관이죠. 지난 겨울에 전시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카 메켈레 씨입니다. 1948년생이시고요. 안타깝게도 201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유카 메켈레 씨는요. 굉장히 재능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이셨습니다. 작품을 보면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해서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칠한 캔버스에 굉장히 얇은 종이를 잘라 붙여서 콜라주 형태로 추상화를 만들었습니다. 헬싱키에 있는 최고의 미술관 중에 하나인 키아스마에서 초청 전시회를 개최했던 최초의 핀란드 화가였습니다. 작품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디파 판차미아 씨입니다. 디파 씨는 2008년에 런던에서 피스카스로 오신 분인데요. 직물 예술가입니다. 직물 조각도 하시고요. 설치 예술도 하시고요.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아트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예술가입니다. 접고, 주름을 잡고, 직물을 자르고, 층을 만들고, 또 꿰매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디파 씨는 이 직물을 여러 가지 천연 물질과 합성 물질을 결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통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을 만들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일본의 섬유예술가 류스코 사카타 씨가 계십니다. 지금 피스카스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펠트 그리고 얇은 실크로 작품을 만드는 분입니다. 의류도 있고요. 숄 같은 거라던가 조끼, 재킷 같은 의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치 미술도 하시는데요. 굉장히 쨍한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르츠코 씨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펠트 제법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킴 시몬손입니다. 2000년에 미술 디자인 대학을 졸업했고요. 첫 개인전을 이미 2003년에 열었습니다. 이 킴 씨의 작품은 세계 곳곳의 박물관이라던가 아트 갤러리 그리고 아트 페어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쿄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많은 박물관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 킴 씨의 작품을 구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 저희 미술관 꿈에서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시에서 제가 찍은 킴 씨의 사진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최근에 부드러운 털을 세라믹에 결합을 해서 새로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킴 씨의 표현 양식을 보면 일본 만화와 전통적인 시각 예술의 전통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유럽의 도자기의 전통적인 장식용 조각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불에 구운 도자기를 쓰는데도 이 작품들이 도자기 예술이라기보다는 시각 예술 쪽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킴 씨도 2006년에 올해의 젊은 예술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워드 스미스 씨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핀란드로 이주를 했고요. 1928년에 태어나셨고 안타깝게도 2021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하워드 씨는 자기 자신을 페이퍼 스미스라고 불렀는데요. 화가 겸 디자이너로 활동하셨습니다.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재료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콜라주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자기 공예 작품을 디자인을 하셨고요. 헬싱키에 있는 아라비아 공장을 위해서 1980년대에 런프리라고 부르는 야생동물 디자인을 했습니다. 1996년에 피스카스로 이주한 이후로는 녹슨 강철이나 쇠로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재료든 간에 상관없이 하워드 스미스 씨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폐기물로 만든 조각입니다. 다음으로 리타 탈론포이칼 씨입니다. 마을에 거주를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도예가 중 한 분이시고요. 돌림판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원형 그릇이라던가 아니면 머그잔, 티팟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뛰어난 도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친 표면에 있는 조각상 같은 돌이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피스카스에서 유일하게 땔감을 넣는 가마로 도자기를 굽고 계십니다. 저희 대부분은 전기 가마를 가지고 있고 몇몇은 가스 가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장식을 한 그릇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전통적인 장식 기법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도예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비비 바레스 부호입니다. 그래픽 아티스트이고요. 지금 비비 씨는 피스카스 그리고 작업 공간이 있는 헬싱키에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십니다. 그래픽 작품을 보면은 자연, 야생동물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 마을의 유일한 대장장이인 우피 안틸라 씨입니다. 이 대장장이계의 거장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피스카스 회사에서 이 대장간을 지어주었고요. 대장간이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자주 찾는 곳이고요. 저희 우피 씨가 대장간 코스를 마련하고 있고 또 피스카스 방문객들을 위해서 핀란드의 전통 칼인 푸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마을에 커플도 있습니다. 키르스티 두카스와 크리스티안 사리코르피인데요. 키르스티 두카스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보석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1999년에 올해의 금 세공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윈플라워, 파운틴 그리고 드림처럼 핀란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장신구 시리즈를 디자인했습니다. 또 핀란드 최고의 보석 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칼레빌라에서 디자인 책임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인 크리스티안 사리코르피와 함께 피스카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티안 씨는 기존의 금세공 기술과 컴퓨터 보조 기술을 결합해서 아주 잘 활용하시는 뛰어난 금세공자입니다. 2005년에 올해의 금세공인 상을 받았고요. 또 얇은 합판과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보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인 키르스티와 함께 진짜 보석의
3D 프린팅을 한 폴리아미드 플라스틱을 과감하게 결합해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시 노르드베르그입니다. 피스카스에서 유일한 목재 보트 제작자이고요. 나무로 만든 어선 그리고 너젓는 배, 돛담배까지 디자인을 하고 또 수리까지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수쿠 박 씨입니다. 한국 이름이 박서구인데요. 수쿠 씨가 핀란드의 현대 도자기 예술을 소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쿠 박 씨는 펜팅 노바 예술 감독이었고요. 1984년부터 87년까지 핀란드 북부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가족은 여전히 지금 핀란드 북부에서 살고 계십니다. 1997년에 피스카스로 옮겨와서 오노마 조직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쿠를 이미 보신 분들이나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 상명대학교 교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쿠가 가족분들과 함께 피스카스로 이사 오기 전부터 운 좋게도 수쿠 씨를 알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갤러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함께 서울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쿠 박 씨를 통해서 제가 아름다운 한국을 소개를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쿠 박 씨의 작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지는 지금 북부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쪽 날씨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날의 피스카스 마을이고요. 이 중심지에서 제 박물관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2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리가요. 여기에 대부분의 상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구리 대장간 여기에 있고요. 호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호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맨션 여기 있고요. 주차 공간 여기 있고요. 모든 집들 여기 있는 모든 집이나 주택은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에 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쿰 스튜디오죠. 쿰 스튜디오 세라믹스 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연결이 Yes, we 되어 are connected. 있는지요? I can hear you. 네, 연결되어 있고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무슨 메시지가 떠서요. 네, 그런 발표 계속 하겠습니다. 쿰 스튜디오 도자기 박물관과 갤러리입니다. 1994년에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 이렇게 이 피스카스에서 땅을 일부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세라믹 박물관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건축 부문에서 세라믹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무를 바탕으로 제가 이 건물을 짓고 싶어 했던 게 제 꿈이었는데요. 사실 목재가 그때 당시에는 흔하게 건물에 사용되던 자재가 아니었는데요. 오늘날은 목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저는 이 건물에서 가능한 한 모든 부분에 세라믹을 도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벽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파이어플레이스라던가 많은 공간들을 설계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전부터 저는 다행히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을 렌트를 하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피스카스에서요. 근데 마침내 이제 건물이 완료가 됐고 이 건물이 완료가 되자 저는 핀란드와 해외의 세라믹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서 제 집에서 제 거주 공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박영숙 씨 그리고 디나비 크루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점 더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제 수집품과 전시품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쿰이라는 미술관을 세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 이름의 이니셜과 뮤지엄의 UM을 따온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이 쿰을 발음하면 한국어로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미술관을 위해서 제가 도자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만든 타일입니다. 박물관 입구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KWM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로고입니다. 제가 수집한 수집품들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2009년에 이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여름에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또 일부 전시품을 얻고 한국에서도 가져온 수집품이 있고요. 호주, 기타 등등 여러 국가에서 많은 수집품을 확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쿰의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 계단도 카린 씨가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헤이키파소라는 가구 제작자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계단을 따라가는 옆에 있는 타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요. 이름 타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사실 자금 지원을 모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 친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타일을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이름 타일을 주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층에서 했었던 여름 최초 전시입니다. 카티투아 미니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핀란드 작가들의 작품 등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핀란드 그리고 전 세계에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전시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3명의 한국 도예 아티스트를 2019년 겨울에 초청을 해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경옥, 밀키 킴, 그리고 송미학 이 이름인데요. 미키 김 씨는 이번 겨울에도 10번째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전시를 하실 예정입니다. 김민경 씨는요. 쿰에서 이번 겨울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대만에서 한 전시를 핀란드로 옮겨와서 이번 겨울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술작품이 수아즈 운하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근데 지금은 헬싱키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제가 큰 영광이죠. 한국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쿰과 제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뵐 수 있었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였는데요. 발표를 통해서 피스카스 마을이 무엇인지 오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계기였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능해진다면 피스카스 마을에 오셔서 한국의 현대 도자기 전시를 대규모로 피스카스 마을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린 위드나스 관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피스카스는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얘기만 들었었는데 오늘 마치 가본 것처럼 너무 요소들을
피스카스의 호수와 그다음에 숲과 그리고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사실 거기 안에 예술가들을 초대하고 예술가, 공예가, 디자이너들을 초대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피스카스 마을의 새로운 어떤 히스토리이고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카스가 그런 공동체를 이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협동조합도 있었지만 어떤 윤리적인 어떤 정신관이 있었을까, 정신적인 어떤 철학들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인상은 그렇고요. 이제 저희 발제에 대한 그 우리 토론을 해주실 임미성 감독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먼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80년대 초반 피스카스 회사의 생산 라인이 해외 및 핀란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감에 따라서 이 그 피스카스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많은 도시 재생의 문제가 바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작업하는 공간, 거주 공간 등이 굉장히 빈집 비율들이 높아졌는데 그 잉그마르 린드버그 피스카스 부회장이 왜 하필 시각 예술가 그다음에 공예가 디자이너들을 초청해서 이 마을의 어떤 빈집들을 채우고 마을 부흥에 어떤 힘을 쏟았는지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대상은 왜 그들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요. 핀란드에서 다른 예술가라던가 디자이너라던가 공예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이 소위 죽어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작업 공간도 다 비어 있었고 거주 공간도 비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마을에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잉그마르 린드버그도 늘 앞을 보는 비저너리였습니다. 성각자라고 할까요? 이 린드버그가 예술가를 그리고 디자이너와 공예가를 초대했을 때 많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분이 보셨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그 사물 공예품을 만드는 뭔가 메이킹 만드는 그 비물질적인 게 아니라 물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각 예술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연 예술가나 뭐 작곡가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쪽의 분들을 특별히 했던 거는 피스카스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만들던 공장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뭔가 만들고 제조하는데 주목을 한 게 맞습니다. 마을의 기존 전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런 활동을 미리 내다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시를 조율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전시는 사실 공예가 디자이너 예술가가 만든 아이디어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어 있었던 구리대장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니 활용을 하자, 또 창고 활용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활동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여쭤보면요. 피스카스 장인들로 이루어진 지금 오노마 그러니까 협동조합 회원의 가입 조건 역시 공예 디자인 시각 예술 분야로 조금 한정돼 있고 당연히 그 피스카스에 거주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인데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아무래도 공예 디자인 및 시각 예술 전문가 중심의 특화 마을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국적이나 분야에 관계없이 뭐 비평가, 작가, 연구자, 건축가, 뭐 공연예술가, 음악가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핀란드가 아닌 다른 국가의 아티스트와 컨택트를 하면서 이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다른 아티스트들이 저희 전시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한 네. 없이 운영하고 그 있습니다. 피스카스 여름 그 썸머 전시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피스카스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 그 피스카스 비리지 아트 앤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2019년 맞습니다. 다른 전시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핀란드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국내외 관광객들, 그리고 아티스트, 건축가 분들, 다양한 분들이 저희 피스카스 마을과 이 분야,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고 선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스카스 빌리지 아트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열게 된 겁니다. 이제 내년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행사였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핀란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해외 디자인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 참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국가나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기업의 어떤 든든한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민간이 또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또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운영상의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아무래도 조금 자율적인 그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저희 모두가 많이 자발적으로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 후원하는 기업이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카스 회사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었고, 또 저희가 빌려주는 임대 공간도 있었고요. 또 자금 지원을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전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근로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시 활동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 재정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지원을 받는 것,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지원가 후원가들로부터 자금 지원 받는 게 중요한 네, 요소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좀 호전돼 갖고 사실 올해 IAC 총회가 핀란드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그 지금 온라인으로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전돼서 빨리 그 금 박물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또 굉장히 이 흥미롭게 그 발제 이후의 이야기들을 피스카스에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발제와 토론에서 그 토론에서 이제 말씀 나온 것들을 좀 간추려 보면 예술, 공예와 디자인 그 예술들이 사실 하나의 도시를 다르게 생기 있게 만드는 재생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피스카스의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삶을 다시 바꾸는 하나의 모델, 새로운 도시 모델 같은 하나의 형태를 좀 봤고요. 그 안에서 예술가들이 서로 그 믿고 서로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그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재생하는데 이렇게 투여해서 유한 회사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이었고, 저희가 인류가 만약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그려놓으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미래상, 그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름답게 공존하는, 그렇게 막 가는 데 있어서 피스카스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좀 세세한 얘기까지 더 듣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두 분 말씀을 그냥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주제 피스카스 마을,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공예의 마을이 되기까지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예 도시의 의미와 도시 재생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카릴 위드나스 관장님, 그리고 임미성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국제 공예 콜로키움 주제 발표, 피스카스 마을,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공예의 마을이 되기까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